예, 반갑습니다. 법무사 쭌TV. 오늘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가족관계 등록법이 2022년 12월 달까지 좀 개정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법원 실무제요는 그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가족관계 등록법은 제가 이제 정리한 그 자료 가지고 기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기본증명서가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서류의 형식을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증명서, 지금 상세 증명서죠, 그죠? 최근에는 이제 일반용이 있고 이제 상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세를 떼면은 구체적인 내용을까지 다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는 등록 기준지가 나오고요. 이거 옛날 본적하고 똑같습니다. 본적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으나 본적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내용에서 요 부분이 나오죠. 2008년 1월 1일 날 작성을 했다라는 기재가 나오고요. 작성 사유는 법률 부칙 3조 1항에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를, 이까지 기재된 거를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이라고 불러요. 이 작성되고 나서 밑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기재하게 돼 있죠. 그죠? 기재. 보니까 본인 나오네. 그죠? 본인. 자, 보세요. 성명이 나오죠. 그죠? 성명. 성과 명이 나오죠. 그죠? 한자가 있고요. 출생 연월일이 기재가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성별과 본이 기재가 됩니다. 그죠? 성분과 본이 기재가 된다. 그 다음 요 밑에 일반 등록사항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교재를 읽어보면서 일반 등록사항, 특정 신분사항, 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특정이죠. 그죠? 특정이고, 일반적으로 이 안에 출생했고 친권이 어떻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그죠? 출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장소가 나오네. 그죠? 출생 장소. 신고일자가 나오고, 신고한 사람 부, 이름은 안 나오죠. 그죠? 부. 또 신고인 모, 이런 식으로도 기재가 됩니다.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는 내 것만 나오는 거죠. 이걸 받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를 보니까 마찬가지 등록 기준지가 나오고 본인이 나오죠. 그죠? 본인. 근데 특이한 게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는 3대가 나와요. 3대가. 자, 나를 기준으로 부모 나오고 자녀 나오고 3대죠. 그죠? 부모, 나, 자녀. 그 다음 배우자. 이렇게 나오는 게 가족관계 증명서다. 보니까 부모 돼 있죠? 이게 부모란이에요. 부란에 부를 기재한다. 모란에 모를 기재한다.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바로 요 부분이다. 그래서 성명, 똑같이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이렇게 기재가 된다. 배우자가 이렇게 기재가 되고 똑같이 자녀도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특이한 게 막내 딸이죠. 그죠? 막내 딸은 사망했네. 그죠? 사망하면 이렇게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출생 당시에 사산에서 났다. 사산 하더라도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하고 사망 신고를 동시에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망으로 나온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그죠? 제목이 출생신고와 그 다음에 자해 성가본, 그 다음 부란에 기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그 몇 가지 케이스를 정리를 우선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다른 교재에 많이 흩어져 있는 거를 제가 케이스로 만들었어요. 케이스로 만들었고, 특히 이제 작년 22년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그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 사례집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내용도 많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이렇게 케이스를 딱 가지고 있으면 뼈대를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색깔만 입히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들을 확실히 갖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자 1국민 1가족관계 등록, 제가 이제 앞으로는 가족관계는 호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 입에 붙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죠? 1국민 1호적이다, 1국민 1호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런 아까 가족관계 증명서 봤죠, 그죠? 이게 서류가 있다는 말은 1국민이란 뜻이에요. 1국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끊어서 1국민은 1호적을 반드시 갖게 돼 있다. 자, 1국민은 1호적을 반드시 갖게 돼 있다. 자, 국민을 정하는 법은 국적법이에요. 국적법. 가족관계 등록 그 법에는 국적법이 우리 시험 그 과목은 아니지만 상당한 많은 양이 국적법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걸 알아야 또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1국민이면 반드시 1호적을 갖게 되는데 1호적을 갖는 시발점이 뭐냐면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 성본 창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지금 기본 구조 짤 때는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출생신고로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된다. 그죠? 아까 봤죠? 작성되면은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져서 몇 년면을 법률 3조 1항에 따른 작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밑에는 아직 공란이고 그죠? 이게 작성이라고 합니다. 작성. 이해되시죠? 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 따라서 앞으로 내용을 쭉 볼 때, 자, 1국민은 1호적을 갖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1국민이었다가 국적이 상실돼요. 자, 국적이 이제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적 상실. 유승준이죠, 그죠?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국적을 상실해버려요. 근데 상실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일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호적이 말소가 돼야 된다고. 근데 눈 뻘겋게 살아있어. 그죠? 이거 살아있더라도 무효인 호적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 호적에 뭘 기재할 수가 없어. 기재 못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 요 케이스 강의는 혼인신고할 때 자의 성가본을 아빠를 따를지 엄마를 따를지 협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생략하고 틀을 만들 거예요. 이 부분은 생략하고. 만약에 이것까지 하면 굉장히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하고 틀을 만들 때는 이거를 생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출생신고 의무자는 등록법 46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혼인 중인 자는 부 또는 모가 하고요. 혼외자는 모가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기억해 두세요. 외모. 혼인 외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한다. 그 다음 출생신고 대상자가 누구냐. 출생신고죠. 출생신고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법에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 규정이 없으나 선례나 판례를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1국민 1호적의 대상자가 출생신고 대상자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되죠.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되고 출생신고로 호적이 만들어지니까 1국민 1호적의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된다. 출생신고의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된다. 이게 뒤에 가면은 그 인지와 관련돼서 예규가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내용을 모르면은 왜 출생신고가 안 되고 왜 이거는 출생신고 되지? 이런 의문이 남아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 번째, 자해 성가본. 자해 성가본은 출생 시에 법률상 당연히 성분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누구로? 자는 부의 성가본을 따르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딱 정해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개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성본이 현출되는 거는 출생신고할 때 성가본을 아빠로 따른다, 엄마로 따른다 라는 협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발현되는 거고, 출생하면 당연히 성본은 결정된다고 보는 게 선례 태도입니다. 그 다음 불안기재, 그죠? 불안기재. 자, 불안기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안, 법률상 불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끝까지 놓치면 안 돼요. 법률상 부를 의미한다. 그 기재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실체관계와 등록부 공시의 일치 여부를 가지고 부를 기재할지 말지 판단한다 뜻이죠. 그죠? 자, 이렇게 갑과 을이 병을 낳았어요. 병을 낳았을 때 이 병의 출생신고는 이게 혼인 중인지 혼인 외자인지 따라서 틀려진다 그랬죠? 자, 혼인 중인 자인 경우에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고 그랬죠. 그죠? 왜? 엄마는 이렇게 출생하면서 모자 관계가 성립되고, 혼인 중에는 부의 자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 선이 있어야 돼. 이 두 개. 이거 하나, 둘, 세 개. 이 선이 이렇게 완벽하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지만 내 자식이다. 이래 된 거죠. 그죠? 병에 그 가족관계 등록부 출생신고하면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를 하죠. 부 또는 모가. 그렇게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작성이 될 때 앞으로는 이렇게 왁구 짠다. 이거 왁구를 딱 짜고, 그 다음에 기재하게 돼 있죠. 기재할 때,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린다 했죠. 기재할 때, 자, 부란에 부를 기재할 수 있느냐, 모란에 모를 기재할 수 있느냐, 자란에서 성가본, 성과 본은 어떻게 기재하느냐. 앞으로 이걸 계속 본다고. 이거 하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지 가족관계 등록법이 쉬워진다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를 기재하느냐 마느냐는, 자, 뭐라고 했다? 실체관계와 등록부의 일치 여부를 한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불병 그리는 게 다 실체관계예요. 실체관계. 신분관계, 가족관계, 이거를 이제 실체관계라고 부른다. 자, 이런 실체관계가 있죠. 가불병이 애를 낳았어. 이렇게 실체관계가 있고, 이게 그대로, 그죠? 그대로 등록부에 공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 갑이 여기로 들어가고, 엄마가 여기로 들어가고, 자녀가 여기로 들어간다. 그죠? 여기에 기재를 각각 우리가 전 시간에 봤듯이 등록부 기재가 이렇게 된다.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과 같이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록부 법리가 적용될까 제가 연구 중 이래놨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부동산 등기법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실체와 등기로 보면 등기가 어쨌든 일치해. 어쨌든 일치하면은 유효한 등기로 보거든요. 마찬가지 가족관계 등록법도 어떻게 했든, 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했든 등록부가 요걸 그대로 공시하면은 유효 아니냐. 이런 논의거든요. 제가 아직은 이제 자신있게 답은 못해도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는 이거를 실체관계 부합한다고 해서 유효라고 보지 않고, 다시 예를 들어 허위의 출생신고를 했고, 갑에 대해서 허위의 출생신고를 했고, 결국 이 출생신고를 말소해가지고 다시 출생신고해가지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조금 알아두시고요. 즉,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불안을 기재합니다. 중요한 건 혼인 외죠. 무조건 시험에는 혼인 중 이런 거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요. 자, 혼인 외 출생자는 외모죠. 외모. 엄마가 신고 의무를 갖고 있고, 자, 모의 성가본을 따른다. 엄마 거. 불안을 기재 못해요. 불안을 기재 못한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갑, 을, 병. 혼인 외. 제가 항상 여기 외 이렇게 그릴 거예요. 혼인 외. 혼인 외 출생자는, 자, 애는 출생하면은 바로 모자관계는 성립해요. 모자관계는 성립한다고. 그런데
이 다리가 없기 때문에 아빠의 자식으로는 이렇게 추정이 안 돼.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법률상 부가 아니란 말이야. 법률상 부가 아니다. 따라서 자 출생신고를 뭐가 하죠? 뭐가 하면은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야 되고 기재가 돼야 되죠, 그죠? 이 과정에서 자 부란, 모란, 자란. 첫 번째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의 성과 본을 어떻게 자 성과 본은 어떻게 할까? 자 혼인 외자죠, 그죠? 혼인 외자고 요 선이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녀의 성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외모라 그랬잖아.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리고 성과 본을 따르고 모는 이렇게 을로 기재하고 부를 기재해야 되는데 부를 기재할 수 있느냐? 갑. 법률상 부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기재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큰 어려움이 아니죠, 그죠? 자, 여기서 자, 한 개 더 봅니다. 부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자,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이건 바뀌지 않아요. 외모는 바뀌지 않는데 부가 모가 할 경우에는 모가 부의 성가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가본을 알 수 있으면 자는 이 알 수 있는 부의 성가본을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한 게 있다고. 규칙에 있다가 제가 볼 때는 법률에 개정이 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인인 경우에는 실제 법률상 부가 아니더라도 부의 성가본을 따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한테 적용 안 되죠. 외국인 아빠가 있는데 이 갑이 외국인이야. 외국인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이 외국인 이름을 알아. 그렇다고 해서 자가 외국인 성가본을 따를 수가 없다.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봐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구도는 잡았죠, 그죠? 그 다음, 요 밑에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부미정이란 개념이 나오고, 모불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명미정이란 개념이 나오고, 출생연월일이 불명하다. 사망, 연, 월, 일이 불명이다. 라는 개념이 이렇게 5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미정은 부가 아직 안 정해졌다는 뜻이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갑하고 을 사이에 혼인 중에 병을 출산했어. 근데, 이혼하고, 재혼했단 말이에요. 정하고 재혼하고, 요때 이제, 이게 이 두 개가, 추정이 중복될 때, 이거를 부미정이라고 그래. 추정이 844조, 볼 거예요. 추정이 중복될 때, 이거를 부미정이란다. 따라서, 누가 내 아버지인지 모른다. 누가 우리 아빠냐. 이때는 부미정이 아니야. 아시겠죠? 법률상 이 추정이 중복될 때만 부미정이란다. 이거 객관식이 굉장히 기출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모불상. 자, 보세요. 아빠하고 이제 이 여자랑 혼인 외, 그죠? 그냥 이제 연애하다가 애를 낳았어. 필리핀 여자다. 노래방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연애하다가 그냥 애를 낳아버렸어. 애를 낳으면 요렇게 모자관계를 성립한다 그랬죠? 모자관계 성립하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아버지로서 법률상 추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필리핀 여자가 잠수를 타버린 거야. 근데 아빠는 내하고 붕어빵이고 이 애가 너무 이뻐. 키우고 싶어. 그럴 때 이제 가족관계등록부 57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얘가 갑이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서 인지의 효력이 생기면 이렇게 다리가 놓여진다고. 인지의 소급표. 그래서 57조에 따라서 이제 그 부가 혼인 외자를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고. 이게 일명 사랑입법이에요. 사랑입법.
자, 이때, 자, 그러면은 기재를 해본다 이거지. 부라는 이렇게 갑으로 기재가 돼. 근데, 모를 적어야 되는데, 모불상. 필리핀 여자하고 연애를 했지만, 이 여자의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한두 번 만나갖고 애를 낳았단 말이야. 엄마를 기재할 수 있느냐? 뭘 알아야 기재하죠, 그죠? 알아야 기재하지. 그래서 예전의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는, 모불상으로는 출생신고가 안 됐어요. 출생신고가 안 돼. 이게 골치 아프다 이거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사랑이법이 생기면서 이제 모불상으로도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불상이라 한다. 모불상. 그 다음 명미정. 명미정. 이렇게 자의 성가분을 따른다, 그제? 성가분을 따를 때, 자, 부의 성가분을 따른다 그랬죠? 부가 없으면은 모의 성가분을 따른다 그랬죠? 성은 따르는데 이름이 있잖아요. 성과 이름. 이 이름을 아직 안 정했어. 이걸 명미정이라고. 명미정. 이렇게라도 출생신고는 가능하다. 나중에 뭐 철학관 가서 이름 지어가지고 보세요. 부미정, 모불상, 명미정은 이렇게 추보완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추보완으로 알게 되면 얘들을 기재할 수 있고 이름도 기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그 연월일을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우리 딸이 언제 태어난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언제 사망인지 모르겠다. 이 연월일 없이 불상으로 신고를 하면 불술이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우리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고. 자, 어떻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죠.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은 출생신고가 가장 어려워요. 출생신고가 가장 어렵고 출생신고를 잘 잡아 놓으면 뒤에 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생신고는 제가 이제 공들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험을 좀 벗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수험서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좀 벗어나서 몇 가지를 좀 알아야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의를 할 거고, 지금 제가 교재 띄워놨죠, 그죠? 이 교재는 지금 제가 작성 중에 있어요. 작성 중에 완성이 되면 필요하신 분들 뭐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책으로 좀 전자책으로 출판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메일 주시면은 완성 안 된 것도 그죠?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완성을 좀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사례죠. 혼인 중, 자, 한국인 부와 한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에 이제 출생된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이 순서대로 여러분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공부하실 때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거 놓치기 쉬운데 국적을 취득했느냐, 애가 국적을 취득했느냐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출생신고는 누가 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출생신고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의 성가보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 다음에 부란을 기재하느냐. 항상 요 네 단계를 1, 2, 3, 4 이 네 단계를 볼 겁니다. 이거를 잡아야 잡힌다니까요. 이거를 잡아야. 자, 국적은 자 보세요. 갑을 이렇게 태어났죠? 태어나면 국적법에 자가 출생했을 때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림에서 여기에 연결이 돼 있으면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은 요 위에 있다, 그죠? 한국. 자, 다시. 이게 왜 안 적어지지? 자, 다시. 자, 한국.
이렇게. 아, 너무 굴네, 그죠? 좀 줄여볼게요. 한국. 그래서 얘는 태어나면 이렇게 엄마하고 요 모자 관계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렇게 아빠가 요 다리가 놓였죠? 그러면 아빠 친자 관계 형성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국 국적 취득했죠, 지금. 그럼 출생신고 누가 하느냐? 자,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죠. 혼인 중 출생자면 부 또는 뭐가 한다. 둘 다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생신고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고, 이거 작성이 되면 이렇게 왁구가 딱 짜여진다 그랬죠? 왁구가. 작성이 되고, 이제 기재를 해야 되죠. 그죠? 기재를 할 때, 자, 보세요. 기재를 할 때, 모라는 그 해당 파트에서만 볼고, 모는 당연히 기재하는 거고, 부란을 기재하느냐, 그 다음에 자의 성가부는 어떻게 따르느냐. 자, 혼인 중 출생자니까, 자, 이게 다리가, 아빠 다리도 이렇게 놓여있죠. 놓여있으니까,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그죠? 불안을 기재한다. 요 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만 잘 보세요.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불안을 기재한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교과서를 보니까, 자녀의 성가본은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 이게 굉장히, 이 부는 누구다? 법률상 부다. 그 다음,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가본을 따르고, 둘 다 모른다. 그러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갖고 애는 성가본을 창설한다. 새로 만들어요. 그 다음, 성가본을 창설한 후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가본을 따를 수가 있다. 자, 조문을 보는 거죠, 그죠? 뒤에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 그 다음에 혼외자는 외모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고, 일단. 그 다음,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자,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 외자라도 부의 성가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와 성가본을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게 한국인인 경우, 부가 한국인인 경우 특례라 그랬죠. 알 수 있으면 따를 수 있다. 외국인은 안 돼요. 자, 그러나 성가본을 일로 와보세요. 성가본을 따를 수 있는 거랑 불안을 기재할 수 있는 거랑 별개예요, 별개. 자, 그러나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불안의 부를 기록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작년 이때 개정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자, 보세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죠? 태어나면서 엄마 모자 관계는 성립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혼인 외자야. 그러면은 부하고는 다리가 안 놓여져. 이거 다리 놓는 유일한 온리 인지밖에 없어요. 온리 인지밖에 없다. 이게 다리가 놓여지면 이때 그러면 인지에 소급표가 있거든요. 출생시로 소급하는 효과가 있어. 그러면 인지가 딱 돼버리면 얘가 법률상 이제 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불안을 기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자, 기본 개념. 자,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정상적으로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자의 성가본을 따르고 부란을 기재하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지침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자, 이번에는 아빠가 외국인이죠, 그죠?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엄마가 한국인 사이에 혼인 중에 출생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기본 구도는 엄마는 전부 다 한국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쭉 하면 이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특별한 거 말고는 구도는 전부 다 엄마는 한국인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좀 간단해야지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자, 네 단계를 항상 본다 그랬죠? 국적 취득했는지, 출생신고를 누가 하는지, 자의 성가보는 어떻게 따르는지, 부란을 기재하는지.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F로 와봅니다. 자, 이렇게 갑이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한국인 엄마 사이에 혼인 중에 이렇게 자녀가 출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모자 관계는 이렇게 당연히 출생하면서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을 따질 때는 이렇게 항상 올린다 그랬죠? 이거 한국 국적이 있다. 혼인 중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렇게 다리가 놓이죠, 그죠? 트라이앵글이 딱 짜이잖아, 그죠? 트라이앵글이 짜인다. 자, 그랬을 때 얘 병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느냐? 국적법을 보니까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취득한다 그랬죠? 엄마가 한국 사람이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은 출생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죠. 왜? 자, 사진이 삐뚤어졌네, 그죠? 잠깐만요. 됐네요, 그죠? 자, 1 국민이 되죠, 병은. 그러니까 1 호적이 있어야 돼. 1 호적이. 그러니까 호적은 뭘로 만든다? 출생신고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출생신고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기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된다 그러죠. 작성돼서 이제 기재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외국인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구나. 부 또는 모가 한다. 작성. 그 다음에 자는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불안에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국인도 기재할 수 있느냐?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 다리가 놓여 있으면 외국인이든 뭐 외계인이든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법률상 부니까, 그죠? 불안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에 거하고 똑같죠? 한국 남자인 경우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때 부의 성가본을 따를 수도 있고 외국인이니까 모의 성가본을 따를 수가 있다. 자, 이거 하나 있어요. 모의 성가본을 따를 수가 있다. 자, 아빠가 일본 사람으로서 이름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성이고 이름이라 했을 때 부의 성가본을 따르니까 아리가또 성을 따랐죠. 이름은 광준이야. 아리가또 광준. 광준이한테 아리가또 하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다 이거죠. 이름 지을 수 있다. 근데 아리가또 광준 하니까 너무 이제 애도 학교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 뭐냐,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엄마 이름을 따르자. 엄마 이름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일로 와보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제 뒤에 나중에 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한국에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적 취득하면은 한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으로 성본을 창설할 수가 있어. 이 경우에 처리 방법이 이제 중요하다. 이 경우 처리 방법을 연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조금 지우고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일본 사람이었죠. 일본 국적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귀한다는 말은 국적법에 보면 이렇게 혼인 라인이죠. 요 줄을 타고 혼인한 지 3년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한 지 2년, 그 다음에 혼인하고 3년, 그 다음에 1년 동안 같이 살았을 경우 3, 2, 1 그거 아니면 뭐 5년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을 때는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한국 국적을 딱 취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일본 국적을 상실할, 우리 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 요거 하나 1년 안에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 포기 안 하면 다시 한국 국적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돼 있다고. 하여튼 일본 국적 이후에 줄을 끊었어, 그죠? 그래 한국 사람이 되면 갑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에서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에서 성본을 창설해요. 성과 성을 구시로 만든다. 그다음 이름도 구도일 SO일 그죠? 구도일 이렇게 이름을 한국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아리가또 광준 또는 엄마 이름을 따랐죠, 그죠? 근데 아빠가 이렇게 성본을 창설했잖아. 그러면은 부의 성가본을 따르게 돼 있죠? 그럼 요거 당연하게 이거 다 기재가 부의 성가본을 따르게 직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직권으로 변경이 된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부가 귀화하여 한국인 부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성가본이 창설되었다면 민법 781조 혼인중 출생 및 인지 규정에 따라서 자의 성가본은 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부의 외국식 성명 아리가또 광준 모의 성본 따랐을 경우 등록부를 직권으로 귀하자 구도일 성본으로 직권 경정한다. 자 이거 중요하죠, 그죠? 밑에 예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자 혼인 중 출생한 경우 부가 귀하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에 대한 기록 방법. 자, 부가 귀하로 이렇게 했을 때 기록 방법은 뭐냐? 처도 바꿔주고 처 일반 등록 사항란에 그 남편의 귀하 사유를 기록한다. 그 다음 자녀 이게 중요하죠. 외국인 부가 귀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자녀는 부의 성가본을 따르며 자녀가 이와 다른 성가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가본을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자 이거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혼인을 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애는 혼인 중인자가 돼서 아까 제가 설명한 그 규정대로 부의 성가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그 실제로 우리 로버트 할리 있죠. 로버트 할리. 이게 외국 이름이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적을 귀화해서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일로 바꿨어요. 하일로. 자, 한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외자가 났어요. 혼외자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자, 한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외자가 태어났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자 관계는 성립한다 그랬죠? 그런데 부하고 관계에서는 이 다리가 연결이 안 돼. 자, 여기까지. 그래서 1번 국적을 취득했느냐? 자, 취득했느냐? 국적. 어떻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국적을 취득한다 그랬죠? 근데 이때 부라는 것은 법률상 부라 그랬죠? 얘는 법률상 부가 아니야. 근데 엄마는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은 얘가 병이 취득한다. 따라서 1국민 1호적을 가질 수 있다. 1호적. 이 호적 갖는 방법은 출생신고다. 그죠? 근데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혼인 외니까 모가 한다. 그죠? 모가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면은
출생신고를 했죠. 그러면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왁구를 짜고 기재해야 되죠. 기재할 때 부란 기재하고 자의 성가번호를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죠? 자의 성가번호는 원래 자는 부의 성가번호를 따른다 돼 있는데 이때 부는 법률상 부잖아요. 그죠? 근데 법률상 부가 없어. 그러니까 모의 성가번호를 따르고 그 다음에 부란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안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가번도 못 따르고 기재도 못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뭐랬죠? 예외적으로 이까지는 딱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예외적으로 이 부의 성가번호를 따를 때 예외적으로 부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아빠의 성가번호를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부의 성가번호를 따를 수 있다 그러죠. 따를 수 있어도 부라는 기재를 못한다. 그죠? 기재를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그 다음 교재로 와서 근데 추후에 부가 인지를 해버려. 자, 다리가 놓여. 자, 보세요. 이제 인지를 해버려. 다리가 놓였어. 자, 근데 인지에 소급표가 있다고 했죠? 출생시로 소급해서 얘가 부가 된다고. 그럼, 이제 부가 됐네. 법률상 부가 됐네. 법률상 부가 됐으면 지금 이름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바꿔줘야 된다. 따라서, 요때, 부의, 이제 엄마성으로 따랐다. 엄마성으로 따른 거를 이제 부의 성가번호를 따르도록 바꿔줘야 되고, 불안을 기재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인지가 됐으니까 불안을 기재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엄마 이름으로 엄마 성가번호를 따라갖고 잘 살았다. 친구들도 내 이름하고 내 성하고 다 안다고. 근데 아빠가 인지 나중에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법에 부의 성가번호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부의 성가번호를 따라야 돼. 일단이 중요합니다. 일단 따라. 그 다음에 나는 엄마 이름으로 계속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계속 사용, 엄마 거를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허가를 받아서 다시 이제 일단 바뀐 거를 지우고 엄마로 다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논리대로 쭉 가니까 별로 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자, 8조 혼인 외자가 인지되면 소급되죠. 소급표. 부의 성가번호를 따른다. 자, 이 규정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 규정 자체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사망 보세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성가번호를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서 일단 부의 성가번호로 기록을 변경하여야 하며 일단 바뀝니다. 그 후에 엄마 종전 성가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심판 등본을 받으면 부의 성가번호로 기록한 자녀의 성가번호를 다시 종전 성가번호로 변경한다. 엄마 거로 변경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시험에 100% 나올 거. 자, 지금 보세요. 계속 사용 심판 등본을 첨부해야 할 때 확정증명이 지웠죠. 확정증명. 이제 이 확정증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는 심판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확정증명 나오는 건 틀렸다. 자, 새롭게 개정된 거에 의하면 특히 자의 성가본에 관한 규정에서 법원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 이거는 확정증명이 이제 필요 없다. 이거 머릿속에 꽉 넣어내. 이거 나와.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러면 요거만 덜렁 낼 수가 없잖아요. 요거만 덜렁 낼 수도 없고, 요거는 확정증명 필요 없는 걸로 올바르게 내고, 아까처럼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부여를 기재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인지했을 때 그냥 모해성을 그대로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바꿔서 낼 거라고. 이해되죠? 그죠? 요걸 확실히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지면 필요 없다. 그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 혼인 외자인데 외국인, 아까는 한국인이었죠? 한국 아빠였죠? 이제 외국인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외국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야. 근데 혼인 외자로서 병이 출생했어. 그럼 얘가 일단 국적 취득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적 취득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봅시다. 태어나면 엄마하고 다리는 놓이죠. 엄마가 한국 사람이네? 국적 취득하잖아. 그죠? 국적 취득하잖아. 국적을 취득하니까 1국민이죠. 그러니까 뭐다? 1호적이 있어야 돼. 1호적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출생신고로 만들어져. 그죠? 그럼 출생신고의 의무자가 누구냐? 부 또는 뭐? 아니면 뭐? 어떻죠? 외모죠. 외모. 뭐가 출생신고한다. 출생신고하니까 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렇게 왔고 작성된다. 그죠? 작성된다. 그럼 이제 작성되고 기재해야 될 거 아니야. 기재. 자, 기재할 때 어떻게 한다? 제일 중요한 거 부란을 기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자의 성가분을 어떻게 따르는지. 자,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보세요. 이거 두 개 기재하려고 그러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 다리가 놓여야지 부의 성가분을 따르고 불안을 기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리가 없으면 기재 못해. 그죠? 기재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모의 성가분을 따르고 불안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까진 이해되잖아. 그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자, 일로 와보세요. 한국 국적을 취득해요. 부가. 그리고 성본을 창설해요. 자, 로버트 할리가 하일로 성본을 창설했다. 자, 일로 와봅니다. 자, 이렇게. 원래 미국 사람인데, 이제 혼인을 해서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성본을 창설해요. 성본을. 근데 아직 인지전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성본을 창설해요. 그럼 요거 직권으로 바뀌느냐? 안 바뀐다. 아까하고 틀리죠? 아까는 여기 연결된 이게 혼인 중인 자야지 트라이앵글을 대면서 다다닥 다 바뀌는데, 선례가 뭐라고 하냐면 성본 창설,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성본을 창설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자의 성가분이나 부란 기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기재 안 돼. 이게 중요합니다. 혼인 왜? 이게 없잖아. 다만, 자 보세요. 다만 이렇게 바뀌고 인지하면 다리가 딱 놓였어. 인지하면 그때 다락 바뀐다고. 아까처럼. 아시겠죠? 다락 바뀐다. 이 구조. 자, 교재해 봅니다. 교재해 보니까, 자, 병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나중에 외국인 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성본을 창설한 경우 자의 성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부란과 자의 성가본을 변경하지 않는다. 자, 외국인 사이의 혼인은 준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기재한 거고. 따라서 only 인지신고에 의해서만 부자 관계가 설정된다. 요거 오직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 그림을 알아야 돼. 그 다음 인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다리가 놓였어. 인지를 하면 860조 소급표 생겨서 트라이앵글 딱 짜지고 얘가 법률상 부가 되는 거죠. 이제 법률상 부가 국적을 한국 국적 취득했죠. 그죠? 성가본이 있죠. 이거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라락 바뀐다. 근데
아까처럼 이게 있어요. 모의 성가번호를 따랐을 때 일단 부 성가번호를 따르고, 그죠? 그 다음에 모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겠다 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모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심판 허가서에 확정 증명이 필요하냐? 확정 증명은 필요 없다. 이해되죠? 자, 밑에 비교 선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 선례는 자, 외국인 감남과 이게 외국인 감남과 한국인 을려 사이에 혼인 외자 병남이 출생하였다. 88년도에. 감남이 2014년도에 이렇게 귀화를 해요. 14년도에 귀화죠.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대한민국 국적. 그 다음에 성본 창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병남의 출생신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의 성가번호를 부를 기재하고 자가 부의 성가번호를 따를 수 있느냐? 자, 여기까지. 자, 보러 갈게요. 자, 보세요. 이 순서를 잘 봐야 돼. 지금 1번 귀화하고 2번 성본 창설한 다음에 3번 출생신고하죠. 이게 아까는 1번 출생신고하고 그 다음에 2번 국적 취득한 다음에 국적과 성본을 창설한 다음에 이거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랬죠. 혼인 외인 경우. 이것도 혼인 외잖아. 혼인 외인 경우 국적을 취득하고 성본 창설했다 하더라도 3번 인지되기 전까지는 A를 못 바꾼다 그래요. 출생신고가 먼저 있는 거고, 아까 사례는. 지금 출생신고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선례가 뭐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라도 모가 혼인외자의 병남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출생신고는 원래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7년이 지났다, 애 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출생신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남에 등록부를 작성해야 된다. 국적이 있으면은 작성해야 된다. 한편 자해 성가본에 관한 민법 규정은 출생신고 등 별도의 요식 없이, 자, 이거 중요하죠. 자해 성가본은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성본이 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 외국인인 경우 색깔을 뭘로 해볼까? 자, 색깔을 자,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 외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외모죠. 모의 성가본을 따른다. 대한민국 국민 모의 혼외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모가 부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자,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고 모에 따라서 기록한다. 자, 이거 했죠. 그죠? 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부 성가본을 따를 수 있다라는 규정은 한국인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 알아두세요. 이 규정 1번부터 쭉 규정 자체가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부가 외국인이고 혼인 중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모의 성과번호를 따를 수는 있다. 아빠 거도 따를 수도 있고 엄마 거도 이제 따를 수 있는 거죠. 아까 했죠, 그죠? 그 다음 출생신고 당시 신고 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출생자의 성과번호를 모의 성과번호로 결정을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친양자 되면 싹 다 성과번호 다 바뀌거든요. 친양자 입양되거나 하는 거 외에는 변경할 수가 없고, 자, 이거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또는 그 후 성본을 창설한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인지해야 돼. 인지해야지만 법률상 부가 돼가지고 싹 다 바뀐다 그랬죠. 이거를 문장으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 외국인 부가 이제 인지한다면 인지. 다리가 놓여. 예? 이거 탁 놓인다고. 인지하는 경우 어떠냐? 자, 외국인 부가 한국인 혼외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자녀의 성과번호는 이제 법률상 부니까 한국인인지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부의 성과번호를 따라야 되죠. 1항에 의해서 혼인외자가 부의 성과번호를 따를 때 부의 성이 외국어로 한자인 경우에, 중국 사람 한자인 경우에 그 자녀의 성표기에 관하여 다음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선택할 경우에는 그 한자는 통용되는 한자임을 소명해야 된다. 그 중국인은 간자체 많이 쓰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거 통용되는 걸 써야 된다. 자, 외국식 발음의 성을 자,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그죠? 한글로만. 그 다음에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변경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풍? 그러니까 바람풍자면은 이렇게 한글로 원지음대로 풍. 아니면 흐엉 할 때 이렇게 한글로 흐엉 적어야 돼요. 흐엉.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57조 신생자 출생 신고에 의한 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쭉 강의한 부분은 그 100% 시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 완전 이거 핵심 구조입니다. 구조. 자, 한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57조는 자,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혼인 외자예요. 혼인 외자고 이 아빠가 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문이에요. 불문. 아시겠죠? 애를 낳았어. 근데 그럼 이렇게 지금 아빠는 친자 관계가 형성 안 되잖아요. 그죠? 엄마는 출생한 애를 놓으면서부터 그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런데 엄마가 모 불상이야. 필리핀 그 노래방 아가씨인데 뭐 애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엄마가 그냥 버리고 간 거야. 근데 아빠가 키우고 싶어. 이럴 때 옛날에는 이 모 불상으로는 출생신고하고 그 다음 기록이 호적에 기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입법이라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사랑입법. 입법이 됐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국적을 취득했느냐 먼저 봐야 돼. 외국인 아빠 마찬가지고 외국인 엄마라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했느냐. 만약에 자, 외국인 아빠, 외국인 필리핀 여자가 애를 낳았어. 외국에서. 이러면 이제 국적을 취득 못하기 때문에 1국민이 아니라서 이 57조 적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럼 이제 부가 여기서 이건 국적 취득 못하죠. 근데 엄마가 필리핀 여자가 아니라 한국 여자예요. 한국. 즉 주한미군하고 아빠가 주한미군이고 한국 여잔데, 한국에서 이제 바에서 일하다가 연애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혼인 외자. 그러면은 출생 당시 한국 국적이니까 딱 올라가죠. 국적 취득한 게 1국민 1호적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좀 힘들다고. 일단 국적을 취득했다고 상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생신고는 누가 하느냐. 혼인 외자인 경우에는 이때까지 다 엄마라 봤죠. 외모니까 외모. 근데 57조는 출생신고가 아빠가 할 수 있는 거야.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거 잘 봐야 돼요. 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친자 관계가 없잖아. 없으면 이 출생신고 할 때 부 또는 모 할 때 부는 법률상 부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자, 인지의 효력이 있는 거야. 인지의 효력. 인지는 소급해서 이 친자 관계가 온리 인지잖아. 온리. 그래서 인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가 법률상 부가 된다고. 그래서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재해야죠. 그죠? 기재해 볼게요. 부니까 부 기재하죠. 이 다리가 놓였잖아. 그 자의 성가보는 여기에 대한 지금 규정이 없어요. 없으나 인지의 효력이 있으니까, 자, 요 다리가 놓였죠. 인지의 효력이 있으니까 부의 성가본을 따를 수가 있고 부란을 기재할 수 있다. 근데 자, 이제 뭐가 중요하죠. 뭐. 이 뭐를 기재할 수 있느냐. 일단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뭐를 기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기재 안 해도 돼. 모불상도 기재 안 해도 돼. 모불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모불상되면 아까 첫 시간에 뭐랬죠? 나중에 모를 알게 되면은 추후 보완으로 모를 또 기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죠? 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 어떻게 받냐면, 그 청구 취지에, 신청 취지에 뭐 병에 모는 여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결정문이, 심판 결정문이 난다고. 이 결정문 가지고 출생신고할 때 붙여가지고 기재할 수 있고, 또는 모불상으로 했다가 추후 보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제가 종전 규정에 문제점을 알아둬야 이해가 잘 됨 해가지고 요 대법원 판례번호 적어놨죠. 그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관계등록법 46조 규정은 옛날 거예요. 혼인 외 출생자의 의무는 엄마한테, 외모한테 있고, 부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지금도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까 봤죠?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서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위 모불상 출생자의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고,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다음에 아이의 성본을 창설하고, 친부가 비로소 인지를 통해서 부자관계를 연결시켜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옛날에.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혼인 외자 출생자를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없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쭉쭉 판례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되죠? 그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혼인 외자고, 이렇게 애를 낳는데, 엄마는 모자관계 성립하지만 얘 지금 모불상이야. 모불상. 엄마가 불쌍하다 이거지. 모불상. 모불상인 경우에는 출생신고 의무자는 혼인 외자인 경우에 외모였는데 모가 지금 행불이야, 행불. 그냥 아빠가 이거 출생신고 할 수가 없었어. 그죠? 이해되죠?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예방접종이나 학교 갈 때, 취약이나, 그 다음 병원에 입원하고 할 때, 아빠가 뭐 있어야 뭘 치료를 받든 수술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방접종도 맞고, 그 다음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옷도 사입고, 또 병원에 정기적으로, 이게 안 돼,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아이가 지금 친권자가 없잖아. 얘는 법률상 부가 아니고, 얘는 행방불명이니까, 후견인을 선임하는 거야. 이것도 법원에 신청해야 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후견인이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법인 A로 후견인이 선임이 됐어. 후견인이 선임된 다음에 그러면 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거든요. 법정 대리인이 돼. 근데 애가 성과본이 없잖아. 그러면 성본을 창설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은 울산신시 이렇게 성본을 만들어. 성본을 만들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렇게 작성을 해. 왁구로 짠다고. 왁구로 짜. 그 다음에 그럼 애 이름이 성본 창설됐으니까 땡땡 이런 식으로 애 이름이 나오죠. 그럼 모불상이야. 모불상. 불안 이거 아빠가 없어. 법률상 아빠가 없잖아. 그냥 불안 기재 안 해. 엄마 모불상으로 이때도 모불상 됐는지 안 됐는지 애매해. 이거 할지 말지. 그러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등록부가 있은 다음에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인지를 하는 거야. 인지를 하면은 쭉 와서 부의 성과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부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거지. 그죠? 이해되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막 걸린다고. 이 사이에 애는 병원도 못 가고 풍진 주사도 맞고 해야 되는데 안 돼. 이 사랑이법이야, 사랑이법. 그래서 이거 싹 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보세요. 바로 부가 지금 이 원흉이 여기 있죠. 부가 출생신고 바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인지 효력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모불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끔 규정이 이제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법원 실무제도를 갖고 있다든지 옛날 책에는 모불상 기재가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할 수 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친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법에서도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인데 한 큐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809조에 근친혼 금지라고 되어 있고 법률 조문이 쫙 있죠. 이대로 그냥 읽으면은 멍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죠. 그죠? 근친혼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게 골치 아프다고. 근데 자 보세요. 논리는 일단은 피가 섞여야 돼. 피. 그 다음 배우자예요. 자 보세요. 혈족. 그럼 여기서 혈족의 배우자. 그죠? 그 다음에 이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그죠? 피가 연결돼야 돼. 피가 한 번 연결돼야 돼. 한 번. 근데 두 번 연결된 거 보세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이건 없잖아. 혈이 두 번. 이 다 혈족 한 번이죠. 혈이 한 번이잖아. 근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혈이 두 번이잖아. 그죠? 얘는 근친혼이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 규정을 좀 보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767조에 그 친족의 범위가, 자, 친족의 범위가 나오는데, 배우자, 혈족, 이거 제가 적은 거예요. 8촌 이내. 그 다음에 인척, 4촌 이내. 이렇게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 자, 배우자와 혈족이 기준점이다. 배우자와 혈족이 기준점이다. 피는 한 번 섞여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혈족은 뭐냐?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자기의 직계 존속, 부모,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를 직계 혈족이라 한다. 자, 나를 기준으로 3대, 부모, 자녀. 이게 혈족이에요. 혈족. 내 피가 섞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 자매. 우리 부모한테 내 누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요 피.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우리 엄마 아빠의 형제 자매.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계속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하나로. 이해되죠? 피가를 반계혈족이라 한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자, 그럼 인척은 뭐냐? 지금 배우자, 혈족, 인척했죠? 인척은 뭐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자, 중요한 거는 피가 한 번 섞여야 되는 거죠. 혈이 한 번 있잖아. 혈. 이해되죠? 그래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남이다, 남. 그 다음, 인척관계가 언제 소멸되느냐? 인척관계는 혼인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척관계는 종료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상속 못 받죠, 나중에. 이게 다 상속하고 연결됩니다. 자, 부부 일방이 죽었다. 죽었을 경우에는 재혼하면은 상속 못 받아요. 재혼 안 하면은 상속 받고. 그 다음 입양했을 때 친족관계는 소멸된다. 자, 친족의 범위. 자, 친족의 범위 넘어가도록 하고, 자, 사례 보세요. 근친혼. 자, 이렇게 하나 보죠. 한국인 남자와 베트남인 여자 정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미 전혼 사이에 자녀가 병이 있었고, 이 베트남 여자도 무가 이렇게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 둘이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감남의 자녀 병과 정의 자녀 무는 결혼할 수 있느냐? 근친이냐, 아니냐? 이 둘이 결혼할 수 있느냐? 있다. 자, 제가 결혼할 수 있다, 없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혈족, 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왜 결혼할 수 있느냐? 보세요. 자, 병과 무의 관계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피가 두 번 섞임이므로 인척 범위에 속하지 않아 금친혼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혼인의 장애가 없다. 자, 보세요. 병과 이 무관계. 자, 병은 내 혈족, 내 피가 섞인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잖아. 피가 한번 내 피. 병의 피 라인. 병의 피 라인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지.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정의 피가 섞였잖아. 정의 피가. 이거는 혈족의 병 입장에서 혈족의 내 혈족의 배우자 정이죠. 배우자의 혈족. 그러니까 피가 두 번 섞였단 말이야. 근친이 안 돼. 근친이. 이해되죠?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밑에. 그러나 감남은 무와 혼인할 수 없다. 왜? 자, 이번에 감남은 배우자의 혈족이잖아. 배우자의 혈족. 피 한 번 있지. 결혼 못해. 그 다음
병과 무는 결혼했어. 결혼하고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 결혼한 다음에 이혼했어. 했다면 자, 갑은 무와 결혼할 수가 없다. 왜? 왜? 갑은 무와 결혼할 수 없다. 왜? 혈족에 이 혈족에 내 자식 혈족에 배우자였잖아요.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혈배.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봐두세요. 우리 이제 그 민법하고 가족법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 국제 결혼할 때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건친혼을 금지하거든요. 건친혼을 금지한다. 이렇게 결혼하더라도 무효다, 무효.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 기본 구조는 다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그죠? 기대되고, 그 다음 그 등록부 정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배웠던 구도 속에서 친생자 부존재, 친생 부인 뭐 이런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기재하는지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가족관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